깊은 밤, 왕궁의 횃불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샤흐리아르 왕은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고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도, 약속도, 진심도 결국은 배신으로 돌아온다고 여겼고 그 생각은 점점 굳어져 하나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여인을 불러들이고 날이 밝으면 처형하는 삶, 왕은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여인이 스스로 왕 앞에 섰습니다. 이름은 셰헤라자드. 겁이 없어서가 아니었고 죽음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반복을 끝내지 않으면 더 많은 피가 흐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자리에 선 것이었습니다. 셰헤라자드는 고개를 깊이 숙여 말했습니다. 폐하, 제 목숨이 끝나기 전 이야기 하나만 들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은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냉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아라. 그 순간부터 궁전의 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지배하던 자리의 이야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첫 밤이었습니다. 첫째 날, 상인과 이프리트 그리고 약속. 옛날, 장사를 하며 여러 나라를 떠돌던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 길을 지나 사막 한가운데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낙타를 멈추고 물을 마신 뒤 대추야자를 꺼내 먹었습니다. 그가 무심코 대추야자 씨 하나를 모래 위로 던진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씨앗이 굴러 멈추기도 전에 갑자기 땅이 갈라지듯 검은 그림자가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불처럼 붉었고 손에는 커다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상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죽였다. 상인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제가 어찌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까? 저는 아무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이프리트는 칼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던진 씨앗이 내 아들의 머리를 맞췄다. 상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씨앗 하나로 생명이 사라진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프리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분노는 오래 쌓인 것이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분출되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남은 일을 정리한 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제 목숨은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프리트는 한참 동안 상인을 내려다보다가 칼을 내렸습니다. 좋다. 내일 이 자리로 돌아와라. 상인은 풀려났지만 살아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빌렸을 뿐이었고 그 시간은 이미 죽음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들을 끌어안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빚을 갚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되자 상인은 다시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도망치면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상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사는 것은 살아있어도 이미 끝난 삶이다. 그는 사막 한가운데 앉아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노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왜 이런 곳에 혼자 앉아 있느냐? 상인은 모든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함께 기다리겠다. 조금 뒤 지팡이를 짚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고 이어 젊은 남자도 합류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상인 곁에 앉았습니다. 그때 모래바람이 멈추고 이프리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인간은 내 아들을 죽였다. 상인이 눈을 감는 순간 첫 번째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를 죽이기 전에 내 이야기를 들어라. 내 이야기가 내 분노를 흔든다면 그의 목숨 일부를 내게 넘겨라. 이프리트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라. 그 대목에서 셰헤라자드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하, 날이 밝았습니다. 이야기는 다음 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은 불쾌했지만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었고 끝을 알지 못한 채 멈출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밤 셰헤라자드는 다시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어젯밤 이야기를 이어라. 노인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때 부유한 사람이었고 아들도 하나 있었다. 그 아이는 욕심이 많았고 세상은 그 욕심을 키워주었다. 아들은 도박과 사치에 빠졌고 결국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거절하자 아들은 분노했고 그 틈을 파고든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요술로 아들을 짐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욕심을 선택한 인간은 결국 인간의 모습을 잃는다. 노인은 아들을 데리고 떠돌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사막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프리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놀랍다. 상인의 목숨 3분의 1은 살려주겠다. 상인은 숨을 돌렸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지팡이를 짚은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이프리트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본래 조용히 장사를 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큰 욕심도 큰 꿈도 없이 형과 함께 먹고 살 만큼만 벌며 살고자 했습니다. 형제는 함께 길을 떠돌며 물건을 팔았고 장사는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형이 맡았고 계산과 준비는 그가 맡았습니다. 서로 역할이 나뉘어 있었고 처음에는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돈이 쌓이기 시작하자 형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장부를 적자. 사람들이 날 더 믿더라. 그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형제 사이의 다툼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장부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익도 거래도 모든 것이 형의 이름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 이건 무슨 뜻이오? 형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괜히 복잡하게 굴 필요 없지 않나. 내가 다 관리하겠다. 그날 이후 그는 점점 장사에서 밀려났습니다. 손님과 직접 이야기할 기회도 사라졌고 돈이 오가는 자리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참고 버텼습니다. 형제라는 이유 하나로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따로 모아두었던 돈이 사라졌고 거래처에서는 그를 사기꾼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계약에는 형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형을 찾아갔을 때 형은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필요 없다. 그 말은 칼보다 깊게 박혔습니다. 그는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막을 건너던 중 그는 쓰러질 뻔했고 그때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는 분노를 품고 있구나.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노파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의 손목에 끈 하나를 묶어주었습니다. 이 끈은 내 마음을 묶는다. 이 끈이 풀리면 내가 품은 분노가 내 몸을 삼킬 것이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이 웃으며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손목의 끈이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끈을 다시 조였습니다. 그는 그때 알았습니다. 형이 그를 망친 것이 아니라 형을 향한 증오가 자신을 괴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분노를 붙잡은 채 떠돌았습니다. 잠들 때마다 끈을 확인했고 깨어날 때마다 숨을 고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내 마음을 흔든다면 상인의 목숨을 조금 더 살려주십시오. 이프리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배신보다 그 뒤에 남은 분노를 보여준다. 좋다. 상인의 목숨 또 3분의 1을 주겠다. 상인의 목숨은 이제 마지막 목만 남았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지막은 내 이야기다. 셰에라자드는 그 순간 말을 멈추고 왕을 바라본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하, 마지막 이야기는 다음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은 이를 악물었지만 이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셰에라자드를 죽이는 순간 이 이야기의 끝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셋째 밤도 지나갔고 이야기는 사람의 목숨을 붙잡은 채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